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에 지난밤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됐던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26.4도, 경주 24.1도, 영덕 23도, 울진 22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 울진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포항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의 메인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형산강 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메인 축제 첫날인 오늘은 불빛 콘서트와 데일리 불꽃쇼가 열리고 내일은 밤 9시에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국제 불꽃쇼와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형산강 체육공원과 해도 새록새록 거리, 송도 해수욕장에서 요리 등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축제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도시, 포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철강과 2차 전지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철강 산업은 미국의 관세 50% 인상과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 현대제철 61%, 동국제강은 57%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작년에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잇따라 폐쇄했고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장 폐쇄가 잇따르면서 지역에선 설마 했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공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용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동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수출이 40% 이상 급감해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축,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동시에 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역에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포항 경제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철강 산업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대한민국 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법 제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세제 지원 등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포항 경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속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주시 천북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50대 남성이 파쇄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파쇄기에 하반신이 끼어있는 남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파쇄기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북 북부 최초의 일종미술관인 안동 송강미술관이 개관 3년차를 맞았습니다. 시인이기도 한 주부가 40년 전부터 품어온 꿈이 폐교 한 채에서 시작돼 지역 예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야트막한 산 아래 붉은 지붕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새하얀 외벽 앞으론 너른 잔디밭이 펼쳐지고 편안히 눈을 감은 얼굴 형상의 대형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재작년 문을 연 일종미술관, 학예사와 수장고, 교육공간을 갖춰 정부에 정식 등록된 송강미술관입니다. 안동 주부문학 회장을 지낸 김명자 시인이 20년 전 폐교 부지를 사들여 지역 화가들의 창작 산실인 솔밤 작가촌으로 운영하다가 9년 전부터는 미술관 건립에 나선 겁니다. 미술관 건물 하나하나는
평생 지역에서 건설업을 해온 남편과 함께 지은 결과물입니다. 건축 설계부터 공간 구성까지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쉼터를 만들고 싶다는 오랜 바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아기 데리고 잠깐 소풍 나오듯이 와서 뛰어놀고 쉬어갔으면 좋겠고, 또 저처럼 나이 먹은 분들은 외지의 분들 그림 구경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 와서 그림도 보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리고 뭐 이런 그림 같으면 나도 그릴 수 있겠네. 상설 전시가 이뤄지는 미술관 본관을 비롯해 지역 문학사를 담은 안동 문학관, 지역 작가와 다양한 계층의 작품을 아우르는 갤러리 송강, 그리고 관장이 수집한 전통 떡살이 전시된 떡살 전시관까지 총 4개의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기획 전시도 꾸준히 수준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순회전인 대구 추상미술 하이라이트전이 진행 중입니다. 정정식 등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24인의 회화 35점이 소개돼 추상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사립미술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미술관과의 교류, 또 작가님들과의 교류. 갤러리에서는 지역 작가 발굴과 전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 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구나. 피가 좀 이렇게 끓는다 그래야 되나? 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개인전을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양화와 서예, 도예 등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는 강좌를 비롯해 다음 달 사진 아카데미도 운영하는데 전용 공간인 교육 체험실도 곧 개관합니다. 혼자 미술사 공부도 해보고 했지만은 또 이렇게 실제로 베이스를 체험하는 거는 각 그 분야별로 쉽지 않잖아요. 또 유명하신 서예 선생님한테 직접 획을 긋는 이런 영광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도예도 기대가 됩니다. 서예가 사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작점이 어떻고 왜 이걸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맛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더 이어서 더 이제 깊이를 더 느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아가 북부권 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인근 시군의 작품 무상 대여 활동도 병행하며 공공미술관의 역할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교육, 작가 발굴까지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하나하나 채워가며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외연을 넓혀가는 송강미술관. 누구나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되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어느 시인의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내일 오후 7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제주 SK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0라운드 홈경기를 갖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주춤거리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는 6위 광주와 7위 서울에게 턱 밑까지 추격당하고 있어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일 홈경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하는 해병대의 날로 진행되며 북문 광장에는 해병대 모병 홍보 부스와 장비 전시장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 1명의 임금 300만 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선장을 어제 체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경주 지역 업체 대표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오늘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ICT, 즉 정보통신기술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기업인들은 지역이 우리나라 AI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는 총리로 취임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인공지능, 즉 AI 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구 경북에 많이 분포한 제조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정확한 사용처나 활용법을 모르는 제조기업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구 ICT 기업들이 맡는다면 상생을 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성 알파시티에 1조 원가량을 들여 AX, 즉 인공지능 전환 연구 허브로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한 여러 가지 ICT 기업들이 집약이 돼 있고 클러스터가 이미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에서도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요구했고, 김 후보자는 총리로 취임하면 대구 기업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일단 찾은 것 자체가 적어도 저의 의지는 충분히 표명을 했다고 생각되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온 데는 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님의 뜻과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3년 전에도 2조 2천억 원을 들여 제2의 판교밸리가 될 것이란 대규모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8월 알파시티를 ABB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까지 초청해 발표회를 열었지만 첫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미 공약한 가운데 대구의 AI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역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100년의 바다 간포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122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보도특집 다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MBC 박주원 기자가 촬영 편집한 100년의 바다 간포는 현장을 오랜 시간 밀도 있게 관찰하고 영상 자료를 섬세히 직조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일출의 고요함과 장엄함, 간포항 수산시장의 역동성과 해녀들의 노동, 일제강점기 항만 개발사 등을 서정적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 중학교 입학 배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의 주거지역과 교육 환경 등의 변화로 중학교 배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영남대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포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군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교육, 인성교육, 생태교육, 안전교육 등 각 기관의 교육 철학과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검토해 내년 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 3세에서 5세 유아가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운영비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온천,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10여 곳의 냉각탑수와 욕조수, 급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물에서 생성된 에어로졸을 통해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MG 새마을금고 포항시 협의회와 포항시가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 보증재원 10억 원씩을 출연하기로 협약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20억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24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소상공인에게 발급합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총 1,843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최대 5천만 원, 청년 창업자나 다자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우리마을 대피왕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고도화와 대피 멤버십 운영, 주민 문화 및 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추진됩니다.